아들의 방. 영화 속으로.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항구 마을. 조반니와 그의 아내 파올라는 아들 안드레와 딸 이레네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 온화하고 침착한 정신상담의인 조반니는 강박증 환자부터 성도착증 환자, 대인관계 기피증 환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출판 일을 하는 아내는 남편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내성적인 아들과 농구 선수인 딸은 서로를 신뢰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환자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은 조반니는 아들과의 조깅 약속을 뒤로 하고 환자를 찾아간다. 그 사이 친구들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 아들의 죽음 이후 평화로운 가정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만다. 정신상담의 조반니는 아들과의 조깅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의 괴로움에 못 이겨 환자들의 고통을 돌볼 여유가 없다. 사랑스런 어머니 파올라는 안정감을 잃고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운동을 좋아하던 딸은 점점 난폭해지고 경기장에서 퇴장을 당한다. 함께 옷을 사러 나간 순간에도, 지치도록 조깅을 하는 순간에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이들은 좀처럼 전과 같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없다. 영화 아들의 방은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인한 아들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들의 상실과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주연을 맡은 거장 감독 난니 모레티의 연출 작품이며 제54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인상적이다. 영화 아들의 방에서 아들의 죽음 후에 놀이기구를 타는 아버지 조반니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지독한 현실을 잊고 싶은 아버지 조반니는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여준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환자를 상담하던 조반니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환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며 결국 정신과 전문의를 그만두고 해방감을 느낀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아들 안드레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아리안나가 집으로 찾아오고 그녀는 안드레의 방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가족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아리안나를 통해 발견한다. 여행 중인 아리안나를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 사이까지 데려다준 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웃음을 짓는다. 비극적인 죽음 뒤에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친구 아리안나와 그녀의 현재 남자친구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남은 가족들은 생생한 청춘을 살았던 아들을 떠올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들의 방 네이버 지식백 곽인민준, 김지석. 정신과 상담의사인 조반니는 사려 깊은 아내, 그리고 10대인 두 아들딸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인 안드레의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아들이 과학실의 표본을 훔쳤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아내인 파올라는 안드레의 결백을 믿지만 조반니는 어딘지 미심쩍다. 그리고 운동을 해도 승부욕이 부족한 아들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안드레도 자신이 표본을 훔쳤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다. 아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조반니는 안드레와 함께 운동하자고 약속을 잡는데 마침 환자인 오스카에게 급한 연락을 받는다. 아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오스카에게 달려가지만 지나친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는 그의 증상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허탈해진 조반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안드레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했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딸인 이레네는 농구 시합 중에 부당한 판정을 받은 뒤 경기장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파올라는 아들의 죽음을 모르는 여자친구 아리아나의 편지를 받는다. 무엇보다 후유증을 심하게 겪는 것은 조반니였는데 그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한다. 특히 왕진을 가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오스카를 대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조반니는 결국 일을 그만둔다. 때마침 안드레의 옛 여자친구였던 아리아나가 집으로 찾아온다. 새 남자친구와 함께 히치하이킹 여행 중이라는 그녀를 위해 가족은 함께 차를 타고 프랑스 국경지대까지 여행한다. 아리아나와 남자친구를 배웅한 뒤 남은 가족은 모처럼 바닷가를 함께 거닌다. 작품 해설 1. 감독의 전작과 비교.
2000년대 이전까지 난니 모레티 감독의 작품 세계를 요약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탈리아의 우디 앨런, 다큐멘터리적 연출 기법, 좌파 사상 등. 즉, 그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왔으며 허구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연출 기법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야기와 대사들을 선보여왔다. 하지만 2001년에 발표한 이 영화 아들의 방은 여러 부분에서 전작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적이고도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담았다는 것이다. 사실 난니 모레티 감독이 이 작품을 기획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정신과 의사를 파헤쳐보고 싶다는 욕구가 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1994년 나의 즐거운 일기를 완성한 뒤에 본격적으로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그 기획을 미루게 되었다. 만약 90년대 초반에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모르겠다는 난니 모레티 감독의 말대로 이 무렵인 1996년 태어난 아들의 존재가 이후 그의 작품 세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이야기 전개 방식의 변화다. 그의 영화는 주로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주인공은 대개 주연까지 겸한 감독의 분신이었다. 난니 모레티가 영화 감독인 자신을 연기한 영화 나의 즐거운 일기 1994와 4월 1997은 물론이요. 살인자로 변해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의 이야기. 비앙카 1981, 이탈리아 종교계의 난맥상을 담아낸 미사는 끝났다 1985까지 마찬가지였다. 1인칭 주인공들의 사적인 이야기와 1인칭 관찰자인 그가 바라보는 사회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다. 영화 전체적으로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난니 모레티 영화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방에서 흔치 않게 자신의 본명 조반니 모레티를 쓴 난니 모레티 감독은 오로지 인물의 내면과 그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세 번째는 희극 중심의 작품 세계에서 비극으로의 변화다. 난니 모레티 영화의 유머러스함은 주로 일상적이면서도 풍자적인 대사들에서 비롯되며 아들의 방에도 특유의 대사들이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작들의 위트를 더했던 그 감각적인 대사들이 이 작품에서는 장차 비극성을 강조하게 된다. 가족들의 일상적인 희로애락을 담아냈던 대사들은 아들의 죽음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평온했던 일상을 대표하는 사무치는 기억으로만 남는다. 2. 영화적 기법 일상의 반복과 차이. 아들의 방은 1999년 9월경에 촬영을 시작하여 2000년 3월 말에 크랭크업했다. 난니 모레티 감독은 주로 로마에서 영화를 찍어왔지만 이 작품은 이탈리아 북동부 안코나의 작은 마을에서 촬영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아들의 방이 전처럼 사회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는 작품인 만큼 그 공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축소된 배경을 통해 반복과 차이라는 이 영화의 주된 기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아들의 방은 정신과 상담의사인 조반니와 그의 가족들이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고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끼어든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마을에서의 삶은 계속 반복된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그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조반니가 환자들과 상담하고 조깅을 하는 장면들을 감독은 같은 구도의 화면으로 반복해서 찍었는데 똑같은 일상이 똑같은 구도로 반복된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가족들의 내면에는 크게 생채기가 나 있지만 무심한 하루하루의 일상은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이 반복과 차이의 설정은 영화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영화의 결말부에 이르러서야 이 익숙하고도 끔찍한 반복의 공간을 벗어난다.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아리아나를 데려다준 뒤 세 가족이 거니는 바닷가 장면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경지대인 망통맨턴 해안에서 촬영했다. 음악이나 과장된 연출 없이 오로지 일상의 반복과 차이만으로 인물들의 상처에 공감하게 하는 것은 아들의 방의 핵심적인 기법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을 즐겨 사용해온 난니 모레티 감독의 장기 중 하나로 오히려 무심함에 가까운 묘사가 비극성을 더 강조한다. 안드레의 입관 장면은 대표적인 명장면인데 장례 지도사들이 철제로 된 관, 뚜껑을 닫고 용접하는 장면은 어떠한 음악 효과 없이 사무적으로 촬영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들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감정을 충격적이고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3. 영화의 주제. 아들의 방 본문 이미지. 출처 네이버 영화. 아들의 방은 감독의 말대로 정신과 의사를 탐구해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사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정신과 의사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정신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영화가 출발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정신과 의사도 자신의 상처를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반부의 환자들을 앞에 두고 내리는 처방처럼 조반니는 정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죽은 뒤에 정답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모순을 깨달은 조반니는 결국 정신과 상담의사 일을 그만둔다. 따라서 영화도 정답을 내놓지 않는다. 죽음을 소재로 한 통속극들처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식의 결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이미 죽은 자의 부재를 인정하는 일뿐이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특히 조반니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그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며 아들과의 약속을 취소한 채 환자를 보러 갔던 자신을 탓하고 또 환자를 탓한다. 아들의 여자친구인 아리아나에게도 편지를 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찢어버리고 결국 실패한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후반부는 그래서 조반니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노래를 레코드 가게에서 듣는 순간 그는 그제야 안드레의 부재를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아리아나와 대면하고 그녀와 함께 가족은 모처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요컨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란 어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상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보듬은 채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다. 4. 평단의 평가와 흥행. 개봉 당시 아들의 방은 이탈리아 현지 평단으로부터 드디어 난니 모레티도 어른이 되었다는 요지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전작들을 기억하는 이들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영화 전문지 카이의 뒤. 시네마의 평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직후 시대의 증언자에서 철학자로 변신한 난니 모레티.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은 온데간데 없고 비판 정신은 파업에 돌입한 듯하다고 언급한 것. 그럼에도 카이의 뒤 시네마는 2001년 최고의 영화 10편 가운데 하나로 아들의 방을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작품은 그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는데 1979년 에르마노 올미 감독의 남학신 나무 이후 이탈리아 영화로서는 22년 만의 수상이었다. 아들이 사고로 죽는다는 설정은 현지에서 개봉 전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개봉 전까지 인터뷰를 자제하고 후반 작업에만 몰두하는 난니 모레티 감독의 방식 때문이었는데 이로 인해 이탈리아에서 아들의 방은 다소 충격적인 전개로 화제가 되었으며 자국에서만 500만 유로가 넘는 흥행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난니 모레티는 이후 2008년 안토니오 루이지 그리말디 감독의 영화 조용한 혼돈에서 아내와 사별한 남편 역할로 출연해 다시금 가족의 상실을 겪은 인물을 연기했으며 2010년에 연출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에서 또 한 번 정신과 상담의사 역을 맡은 바 있다. 주요 등장인물 조반니 난니 모레티 정신과 상담의사. 자신과 달리 승부욕이 없고 어딘지 미덥지 못한 아들이 늘 불만이다. 안드레 주세페 산페리스 조반니의 아들. 어머니에게는 속내를 털어놓아도 아버지에게는 잘 접근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바다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한다. 파올라 로라 모란트 조반니의 아내. 화랑을 경영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이해심이 깊은 어머니다. 이레네 자스민 트린카 조반니의 딸이자 안드레의 여동생. 학교 농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딸의 승부욕을 뒤늦게 알게 된 조반니는 안드레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스카 실비오 올란도 조반니의 환자. 지나친 건강염려증을 앓고 있다. 그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조반니는 안드레와의 운동 약속을 취소하고 왕진을 가는데 그 사이 아들이 죽고 만다. 아리아나 소피아 비글리아 안드레가 생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안드레가 죽은 줄 모르고 보낸 편지를 파울라가 받는다. 파울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아리아나를 만나려 하지만 거부한다. 명장면 명대사. 아들의 장례식을 앞두고 입관 절차를 밟는 장면. 관뚜껑을 용접하는 모습을 지극히 사무적으로 촬영했다. 절제된 감정으로 슬픔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아들을 잃은 뒤 조반니가 홀로 놀이공원에 간 장면. 현란하고 시끄러운 놀이공원의 풍경은 영화 전반부에서 반복된 일상의 풍경과 대조를 이룬다. 지루하리만치 평온했던 일상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흥분되고 화려한 놀이공원에는 아들이 없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늘 죄의식에 시달리시는군요.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맘대로 되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마이너스 조반니. 영화 도입부 환자와 상담하는 장면에서 조반니가 내리는 처방. 이 처방은 나중에 아들을 잃게 될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데 안드레가 죽은 뒤 장례미사를 주관한 신부도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신앙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도둑이 오는 걸 알고 있다면 결코 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조반니는 신부의 이 설교 내용에 분통을 터뜨린다. 정신과 상담 의사인 조반니는 답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자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 정보. 수상. 2001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2001년 이탈리아 골든글로브 최우수 여자신 인상 자스민 트린카. 2001년 다비드 디 도나텔로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 연상로라 모란트. 음악상 니콜라 피오바니. 2001년 이탈리아 영화기자협회상 감독상 난니 모레티. 주연상 자스민 트린카. 음악. INSIEME 18한 CISTO PIU 카테리나 카셀리. 뛰어난 미모와 가창력으로 19만 6,070년대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칸촌의 가수 카테리나 카셀리의 1968년 발표곡. 아들 안드레가 사고를 당하기 전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흘러나오는 노래다. 아버지 조반니의 선창으로 모든 가족이 이 노래를 흥겹게 따라 부르는데 밝은 느낌의 멜로디와 달리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요라는 뜻의 제목대로 이별을 선언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장차 안드레와 헤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곡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노래의 멜로디처럼 해맑기만 하다. 난니 모레티의 1983년 영화 비앙카에서도 사용된 곡이다. 바이 디스 리버 브라이언 이노. 실험적인 대중음악을 선보였던 브라이언 이노의 1977년 앨범 비포 언드 애프터 사이언스 수록곡. 극 중에서 조반니가 안드레의 단골 음반 가게를 찾아가 아들이 좋아했던 음악을 알려달라고 하자 점원이 틀어주는 노래다. 여기 우리는 강에 가로막혀 있지라는 가사처럼. 이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조반니는 아들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후 남은 세 가족이 바닷가를 거니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도 삽입되었다. 연관 영화. 환상의 빛 1995 고레에다 히로카즈 히로카즈 감독의 첫 극영화로 갑작스레 남편의 자살을 맞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 상처는 여성이 재혼으로 새 출발한 뒤에야 되살아난다. 레인 오버 미 2007 마이크 바인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을 911 테러로 잃은 어느 치과 의사의 치유기이다.